2023 카타르 아시안컵은 연일 수준 높은 명승부가 펼쳐지며 역대 최고의 대회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 대한 전 세계 축구 팬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그 중심에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존재와 또 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클래스를 입증한 호주와의 8강전은 해외 방송사에서도 화제인데요. 유럽에도 방송되는 카타르의 세계적인 방송사 비인 스포츠, 호주의 폭스 스포츠 해설자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쏟아낸 극찬도 화제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인 스포츠는 많은 유럽 축구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 라리가의 메인 중계 방송사로서 아랍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카타르 지역을 근간으로 하지만 정말 수준 높은 퀄리티의 방송을 제작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또 초빙하고 있는 매체거든요. 이 비인 스포츠가 이 카타르 아시안컵의 메인 중계 방송사로서 매 경기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호주전 분석에서 Son is just on a different level. 손흥민 선수는 차원이 다른 남다른 수준의 선수다라고 극찬을 하게 됩니다. 이 극찬을 한 해설가가 앤서니 허드슨이고 또 호주의 최고의 리포터가 이 후토크 분석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먼저 이제 호주 축구계를 대표하는 리포터, 사실 카타르 월드컵도 그렇고 최근에 호주에서 열렸던 여자 월드컵도 메인 진행자로서 진행을 했던 니아브 오원스가 이 후토크 분석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가 가진 축구 퀄리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손흥민 선수라는 존재는 아시아 축구계에서 어마어마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 그리고 해외의 축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런 오늘과 같은 경기의 중요한 순간에 뭘 할 수 있는 선수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활약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가진 퀄리티를 눈부시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은 이분은 이제 방송인이니까 축구인 출신인 앤서니 고슨 해설위원에게 이제 물어보고 앤서니 고슨 해설위원이 이 경기를 총평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한국의 월드 클래스 선수들에 대한 극찬을 이어갑니다. 네, 정말 흥미있게 봤습니다. 호주는 많은 어린 선수들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깊이 내려가서 경기를 했어요. 아주 잘해냈는데 한국은 다른 수준의 팀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다면 높은 수준, 탑 퀄리티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특히 다른 수준의 선수입니다. 오늘 한국은 필요로 했던 그들이 가진 최고의 선수들이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진짜 퀄리티를 보여줬죠. 이 경기에서 호주가 투혼과 집단적인 힘, 감독이 선수들에게 부여한 자신감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선을 넘을 뻔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 수준 차이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석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많은 면에서 말씀드렸지만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는 호주가 강팀이자 우승 후보인 한국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킬 뻔했던 경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통한 동점골이 아니었다면 질 뻔했고 사실은 물론 호주가 만만한 팀이 아시아 무대에서는 아니고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는 우리가 결승전에서 연장전 끝에 졌는데 그때는 우리가 졌던 게 억울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호주도 굉장히 잘했고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 포스테콜로 감독이 전략적으로도 잘 보여줬고 선수들도 좋은 수준의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호주 대표팀은 세대 교체 과정에서 예전에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던 그런 수준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우리가 지면 좀 이제 망신스러운 그런 경기였는데 분석에 있어서는 호주가 정말 어린 선수들로 단단하게 뭉쳐서 결과를 낼 뻔했으나 결국에는 수준 차이를 결감했다. 즉 한국의 퀄리티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을 이야기하며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호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시아 축구계에서 특히 이제 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한국 축구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한 앤서니 고든은 이제 누구인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앤서니 고든은 미국과 영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으로 현역 생활을 웨스트햄에서 보내고 또 네덜란드 클럽인 네이머헌 그리고 이제 이런 활약들을 유럽 무대에서 한 이후에 또 지도자로는 굉장히 아시아 무대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바레인 올림픽팀, 바레인 성인 대표팀 또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가서 뉴질랜드 올림픽팀과 뉴질랜드 성인 대표팀을 이끌면서 확실하게 성과를 냈습니다. 바레인에서도 이제 23년
제2 이하 걸프컵의 우승을 이루었던 바가 있고 또 뉴질랜드에서는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에 또 진출을 시켰었고 또 월드컵 본선 진출도 이뤄냈었고 또 그러면서 그런 성과를 통해서 미국 20세 이하 대표팀의 감독이 됐다는 것. 미국 축구가 이제 이분을 미래를 좀 이끌어갈 선수들을 이제 맡겼다는 것. 그리고 미국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최근까지 맡으면서 또 카타르 월드컵도 경험을 했고 뭐 이런 이력들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카타르 클럽인 알 마르키아의 감독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카타르에서 또 일하고 있는 김에 또 서아시아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이분이 과거에 토트넘 리저브팀 감독도 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와는 겹치지 않지만 두루두루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 한국 축구에 대한 평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정말 남다른 평가, 극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앤서니 고든이 왜 이렇게 극찬을 했는지 손흥민 선수가 호주전에서 이제 어떤 기록을 보여줬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히트맵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다들 아시다시피 뭐 토트넘에서도 포스테코글로 감독 얘기하고 뭐 많은 또 세계적인 감독들 무리뉴 감독도 그랬고 뭐 콘테 감독도 그랬고 수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게 손흥민 선수가 득점력이 대단하고 공격력이 굉장한데 이기적이지 않다. 이타적으로 정말 수비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떼어주고 오프더볼 움직임도 가져가고 정말 헌신하고 팀을 위해 뛰는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히트맵에서 드러나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결정적인 역할, 보이지 않는 활약하는 언성 히어로. 이건 사실 좀 우리가 뭐 예전에 박지성 선수 그렇지만은 좋긴 한데 좀 주인공이 우리 선수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또 그걸 해주잖아요. 득점도 했죠. 페널티킥도 얻어냈죠. 그 외에 2개의 키패스, 어시스트가 될 수 있었던 패스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돌파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5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3번이나 성공을 했고 슈팅도 3번 시도했는데 그중에 2개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고 또 경합 상황, 공을 따내는 능력도 대단한데 11번이나 이제 호주 선수들, 힘이 좋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과 경합해서 7번이나 공을 따냈다. 비록 공중볼은 6번 중에 1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지만 6번이나 또 공중볼 경합을 하기에 몸 부딪혔다는 거. 얼마나 헌신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었는지 또 파울도 3개나 얻어냈고 하나의 태클까지 기록하면서 수비 경합까지 해줬고 정말 손흥민 선수가 고군분투 전천후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체력을 쏟아내면서 팀을 준결승 4강으로 이제 이끌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도 역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유망주였던 어린 시절에는 공격 창의성만 좋은 좀 수비가 부족한 플레이메이커 전형적인 10번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마요르카 시절부터 지금 최근에는 정말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몸싸움도 좋고 압박도 좋고 지금 이 또 히트맵 보세요. 전천후 활약을 또 손흥민 선수처럼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플레이의 정밀성.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스파크 있고 빠르고 역동적이라면 이강인 선수는 정확하고 이제 정밀하잖아요. 플레이메이커로서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면서도 86%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10번의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하나도 성공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로스는 받아준 선수도 중요하잖아요. 항상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호주를 위협했고 또 이 선수가 얼마나 정밀하고 정확한 선수냐. 3번의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고 2번의 드리블 시도가 모두 성공했고 그러니까 드리블 성공률이 무려 100%였는데 주목할 점은 이강인 선수의 지상 경합 승리 기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이번에 호주 같은 정말 힘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도 14번이나 경합을 했는데 7번 승리를 했다. 보통 경합 승률은 수비수가 높기 마련인데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 선수가 정말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인 호주를 상대로도 7번이나 공을 따냈고 또 공중볼 경합도 4번이나 놀랍죠? 예, 네. 그중에 또 2번을 승리했으니까 또 파울도 4개 이끌어냈고 또 수비 기록도 보세요. 걷어내기 1번, 가로채기 1번, 태클 1번까지. 아 정말 뭐 올라운더로서 이강인 선수가 그냥 창의적인 공격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온 곳을 뛰어다니면서 팀을 위해 모든 걸 다한 선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 안 되는 선수가 측면을 지배한 황희찬 선수죠. 네, 황희찬 선수도 역시 이제 왼쪽 측면을 굉장히 많이 지배를 했었고 지금 보면 이제 뭐 좌우 가리지 않고 많이 뛰긴 했는데요. 105분을 소화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화하면서 선발 출전해서 팀의 또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황희찬 선수의 골이 또 결정적인 골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정말 쉽지 않은 막판에 정말 심적으로 쉽지 않았던 저희도 순간에 기도하면서 봤어요.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페널티킥을 차겠다고 자청을 해서 또 골 성공시키면서 연장전으로 끌고 갔는데 또 드리블 시도를 가장 많이 한 게 황희찬 선수였어요. 네. 성공은 3번이었지만 9번이나 시도를 했다. 즉 황희찬 선수가 공을 받고 운반해가면서 또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상황도 끌어냈고 그 수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하면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놨고 지상볼 경합 이게 중요해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모두 공격적인 선수들이 공을 경합할 때 이겨내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 16번의 경합 중에 8번을 승리를 했고요. 또 수비적으로도 2번이나 가로채기를 성공하는 등 말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이 공격수들은 이제 현대 축구에 걸맞는 전방 압박과 전방 수비가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폭스스포츠 호주판, 호주의 최고의 방송사인 폭스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또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9년 전에 결승전에서 호주에게 또 우리가 패한 적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눈물을 스스로 닦아낼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한국이 복수를 했다. 아시안컵에서 사커로 호주를 탈락시키면서 이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손흥민의 마스터 클래스가 사커루를 아시안컵에서 퇴출시켰다. 호주의 꿈을 끝냈다라고 하면서 뭐 아쉬워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질만했다. 손흥민은 대단했다, 위대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 마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의 또 얘기도 분명히 또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었어요.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수준 높은 선수들이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앞서기도 했었고 젊은 팀인데 정말 좋은 기회들도 있었지만 추가골 기회를 살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 한국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 바이에른, 토트넘, 울버햄튼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번 대회 아시안컵의 수준이 대단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웃스탠딩한, 비범한, 빼어난 경기 수준을 보였던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아시안컵에 대해서 좀 더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좀 자부하는 그런 멘트까지 나오면서 정말 저희가 봤을 때도 역대급 아시안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은 뭔가요? 네, 토트넘의 팀 동료인 제임스 매디슨이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인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뭐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자신의 소속팀의 경기를 뭐 시차가 카타르하고 유럽하고 크지 않다 보니까 보면서 응원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매디슨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의 셀레브레이션 사진을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의 클러치 능력,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해결하는 그런 득점하는 능력을 찬사를 보내면서 축하를 하는 또 그런 메시지를 남기며, 정말로 지금 아시안컵이 전 세계의 축구인들, 축구팬들, 축구 언론이 주목하는 정도, 지금 BBC,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손흥민 선수가 한국을 아시안컵 4강으로 이끌었다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뽑을 정도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안컵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도 이제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가졌는데 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카타르의 비인 스포츠가 황희찬 선수와의 인터뷰도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잘 이해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기분이고, 또 선배인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어메이징했다. 우리 모두가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야말로 드라마를 써가고 있습니다. 뭐 연장전 또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팀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아시안컵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대표 선수로 기존의 아시안컵 본선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던 이영표 선수를 제치고 이번 경기 출전으로 16경기를 뛴 이영표 선수를 넘어서서 17경기로 단독 1위가 됐는데, 준결승전 뛸 거잖아요. 18경기 출전이 예약이 돼 있고 결승까지 가면 19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또 이날 손흥민 선수가 호주와의 경기에 기록한 연장전 득점은 아시안컵 연장 통산 3번째 개인 득점인데, 2015년 호주 대회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연장전에만 2골을 넣었었는데, 흥미로운 게 그때 골과 이번 골이 헤더 왼발 오른발로 하나씩 또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장전에서 3골을 기록한 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역사상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가 남은 하나의 미션을 좀 채워야 됩니다. 아시안컵 우승만 차지한다면, 메시를 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발롱도르를 이제 메시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메시 선수가 이제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아시아 발롱도르, 아시아 최고 선수상을 매년 뭐 수상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안컵을 품으면 아시안컵을 손흥민의 대회, 이렇게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하려면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인터뷰들을 주장으로서 많이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기자들과, 현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 내용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경기였고 경기 퍼포먼스가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결과를 가져온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팀 모두 공수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팀으로 좋은 결과 얻어서 기쁩니다. 준결승에 진출해서 기쁩니다. 준결승이 목표는 아니지만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킥 상황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 페널티킥 상황에서 제가 첫 번째 키커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지컬적으로 힘들었고 황희찬 선수가 자신있게 자기가 차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찬이도 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스텝업해서 골을 넣은 건 팀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누가 차냐보다 골을 넣은 게 중요한데 희찬이가 골을 넣어서 팀에 도움을
도움을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PK 만드는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이드가 아니라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밀고 가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포지션은 그게 중요하지만 다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어디 세우든 제가 잘 맞는 자리를 찾아서 로테이션하면 경기마다 좋은 자리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능력 있는 선수가 많아서 이런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아시안컵에서 호주전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됐는지 물어봤는데요.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복수했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축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좋은 기회를 놓쳐서 누구보다 마음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기 경험으로 축구선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꼭 그것 때문에 이기고 싶었다기보다는 저의 목표, 팀이 생각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페널티킥 얘기할 때 순간 힘들다고 했는데 한국이 2경기 연속 120분 경기했습니다. 컨디션이 어떤지 어려운 경기하면서 이기는 원동력은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제가 축구선수를 하면서 연장을 이렇게 2번 연속한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힘들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정신력으로 이겨야 하는 게 토너먼트의 묘미고 일부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인 것 같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내 팀만 남아서 하나의 우승컵을 위해 싸우기에 어떤 핑계, 어떤 힘듦, 어떤 아픔 필요 없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뛰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질문도 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기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결국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벤치에서 경기 못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경기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는 네. 거의 뭐 책을 써야 된다. 지금 뭐 이제 그 교과서다. 리더십의 교과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리더십, 이런 활약, 이런 실력 모두가 결실을 맺으려면 이제 우승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아시안컵 현재까지 선수 랭킹을 보면 평점 1위는 이제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고 2위가 이제 이강인 선수 8.13점입니다. 하지만 이 평점으로 뭐 MVP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우승할 가능성이 뭐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 큰 기회 창출도 6개로 1위, 기회 창출도 17개로 1위니까 이강인, 손흥민의 좀 내부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득점왕 경쟁은 이라크의 후세인 선수가 6골로 선두인데 이라크가 탈락을 한 가운데 카타르의 아피프 4골, 일본의 우에다 4골 이 두 선수가 이제 오늘 8강전 경기를 치르니까 이 두 선수의 득점 기록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강인 선수 3골, 손흥민 선수 3골이잖아요. 분명히 이제 4강 결승까지 가면은 좀 추가로 득점을 할 기회들이 있으니까 4강에 좀 많은 골을 넣어서 이제 한국에서 좀 득점왕, MVP, 우승 다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르단이 이제 타지키스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의 4강 상대가 요르단으로 결정이 됐고요. 일본은 오늘 또 이란과 경기를 하죠. 네, 너무나 이제 기대되고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경기를 꺾고 올라온 팀이 이제 개최국 카타르와 경기를 하지 않을까. 뭐 현재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카타르가 우즈베키스탄에 앞서고 카타르가 개최국이자 뭐 지난대회 우승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기들도 지켜보면서 결승에서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도 분석하고 또 2월 7일 수요일 0시에 요르단과 준결승전까지 이제 한준TV에서 모든 내용들, 최신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